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후보에 대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은 트럼프의 당선을 기정사실로 가정하고 트럼프 집권 시 어떠한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총격 사건 이전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1대1 맞짱 토론 대결의 결과 트럼프가 완승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 정가의 주요 내용 보도였었고요. 민주당 안에서 이제 바이든은 안 되겠다. 바이든 출마를 포기시켜야 한다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던 차에 트럼프가 총격 사건을 극적으로 당하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급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4개월 후 미국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어떠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올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그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될 것이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끌고 있다고 수도 없이 맹비난했던 것이 바로 트럼프 자신이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확실시 되어 보이고요. 이것을 알려주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서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이 벤스 상원 의원은 그동안 미국 안에서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이 부통령 지명자입니다. 때문에 오늘이죠. 러시아 외무장관이 즉각 벤스에 대한 부통령 후보 지명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집권의 첫 번째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일단 정세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가 현재의 동남부의 점유를 인정한 조건 하에서 양측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종식시킨다. 이것이 아마 물밑에서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이제 젤렌스키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든은 이것에 대해서 대선까지 시간만 끌면서 전쟁을 미루고 있었다면 그대로 집권과 동시에 이 종전을 바로 도장을 찍을 걸로 예상되고 이번 벤스 부통령 지명이 그 확실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공무원들 세금 줄 돈도 없을 정도의 그런 피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든지 종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가 집권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킨다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적대적 관계가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호전되고 정상 국가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뜻이죠. 이번 파리올림픽에 러시아가 출전도 하지 못할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극도로 험악해졌죠.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함께하면서 전 세계적인 대러시아 포위망, 경제 제재에 압박을 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국제 질서였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이전 관계로 다시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 나섰을 때 당시 미국 안에서 혹시 트럼프가 러시아의 간첩이 아니냐 이러한 설들이 돌 정도로 트럼프는 러시아의 긍정적 그리고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집권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호전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그의 집권기에 김정은과 3번을 만났었죠. 싱가포르에서 한 번, 판문점에서 한 번, 마지막 하노이에서 한 번, 3번을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으로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2번째 집권 시기에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응이죠. 북한이 또다시 하노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제3국에서 트럼프와 만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노딜의 후과가 북한 입장에서 너무 뼈아팠기 때문에 지금 푸틴과의 김정은의 정상회담 결과에서 보듯이 이제 북한은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손잡고 그들만의 외교와 경제를 펼치고 있는데 트럼프가 제3국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만나줄 리가 만무하죠.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평양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평양에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면 세계적인 사변이 되겠죠. 다만 국교가 정상화될지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 정상화의 약간 전 단계인 무역 대표부 정도 설립까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3번째고요. 4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1기 트럼프 집권기와 마찬가지로 2기 트럼프 집권기에도 중국에 대한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중국은 이제 복잡하죠. 여기에 덧붙여서 트럼프가 영리하게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과 손을 잡으면 중국의 모양이 약간 우스워집니다. 지금이야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함께 동맹적 관계로 미국과 맞서는, 서방과 맞서는 이런 정세라면 트럼프가 영리하게 러시아, 북한과 손을 맞잡고 중국을 대중국 압박 포위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미 관계가 호전되고 중국의 포위 전략은 지속된다면 여기에 하나 남은 게 유럽인데요. 유럽은 매우 모양 빠지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의 동맹을 함께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나섰던 유럽이 이미 러시아와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가 악화가 되었고 미국은 나몰라라 하고 본인들의 트럼프식 외교를 펼쳐가면은 여기서 가장 소외되는 것은 유럽이 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 집권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유럽이 될 수밖에 없고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거나 그들의 힘이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세계 질서는 다극화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보입니다.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국제 질서가 다극화가 러시아, 인도, 중동, 중국 등등이 다극화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본인들의 국익을 점점 더 앞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 다극화는 필연적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두 번째, 종합하면요. 실용 외교의 국제 질서가 펼쳐질 것입니다. 트럼프 자체가 가치나 인권, 자유 이것을 중시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죠. 미국의 본인들의 돈의 가치, 돈을 가장 앞세우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실용 외교로 더욱더 달려갈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G2의 위상을 회복하고 2050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중국 굴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과거의 본인들의 위상과 국제적 권력 질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더욱 왜소해진 유럽은 여기서 어떻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인지, 일본은 이 틈바구니에서 북한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일 관계 정상화에 일본은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다극화와 실용 외교는 본격화됐고 더욱더 가속화될 것인데
한 가지 가장 곤혹스러운 정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은 바이든 정부 내내 가치 외교, 자유, 인권만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우리의 국익을 내주면서까지 가치 외교에 나섰던 윤석열 정부였는데 4개월 후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 가치 외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용 외교로 돌아서기 때문인데 윤석열의 실용 외교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가치 외교만이 남는데 이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에 우리 한국의 가장 곤혹스러운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야 그렇다 쳐도 우리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트럼프 집권 이후에 변화하는 다국 외교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준비해야겠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